오늘은 배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숙님 리뷰 가보겠습니다. 요즘 핫하죠? 영숙님.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한창 난리죠? 역대 출연자들 중 방송 중 대놓고 누군가를 저격하는 발언을 한 사람도 영숙님이 최초죠. 죽어도 걸리지 마라. 나한테. 꼭꼭 숨어라. 이 말만 보면 괴기스럽고 또 공포스럽기까지 하죠.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들, 내 생각과 대립되거나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영숙님. 급하죠. 뭐든지 영숙님한테는 급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누군가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해주는 방식도 영숙님에게는 뭐든지 서툴고 급해 보이는 겁니다. 나의 상황에 비추어 납득이 되면 인정. 그렇지 않으면 이해와 공감을 위한 노력보다도 본인의 감정에 치우친 말부터 먼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소개 때 성격차로 이혼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었죠. 극복하려고 노력해야지 왜 성격차로 이혼을 하지? 그리고 물과 이온 음료로 한 달간 버텼다고 하는 말에서도 깡과 강인한 정신, 누군가가 본다면 끈기와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영숙님이 보여준 모습들은 어땠나요? 조금이라도 상황이 본인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보여줬었죠. 본인이 말한 끈기, 극복, 인내 이런 단어들에 스스로 부합되는 사람이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드는 거죠. 혹시 그게 본인이 말한 깡과 옥이라는 거라면 우리가 볼 때는 옳고 그름을 떠나 대립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주변 환경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랐었을 때 느끼는 희열감과 성취감, 나아가 내 존재감의 과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나의 지배력을 높이려는 자의식. 공용 거실에서 상철님이 씻고 있는 동안 사람들 앞에서 상철님의 호칭을 42짤 아기님이라고 했었죠. 광수님과의 대화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옥수님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아니까 라고. 난 마치 이 돌아가는 상황의 지배자인 것처럼. 그리고 영자님과의 대화에서도 옥수님과 광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옥수님이 광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본인 추측에 대해서 딱 봐도 아니잖아. 딱 봐도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모습.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정보가 너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고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내 말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하는 대화법. 상대에 대한 나의 지배력을 높이고 또 타인의 판단에 철저히 개입함으로써 그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거라는, 또는 움직였으면 하는 망상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는 행위들.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 속에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기소개 때 말한 할아버지라도 만날 수 있다는 그 말이 본인의 현재 처지가 그만큼 절박해서가 아닌 나이 몇십 살 많은 상대도 거뜬히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오만한 자만심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영숙님이 나는 솔로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절박한 사람의 모습들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냥 나한테 만만해 보이는 상대, 언제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 언제든 나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상대, 내가 상대방에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상대방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닌 철저하게 내 기준에서 나를 맞춰주고 알아서 척척 움직여줄 수 있는 상대가 누굴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난 외모와 나이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다음 주 예고편에서 상철님을 향해서 상철아,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횟집에서 광수님과 언쟁이 벌어졌었고 그 뒤 울고 있는 본인을 놔두고 상철님과 정숙님이 그냥 자리를 떠난 거에 대한 섭섭함을 상철님을 향해서 화풀이하는 것처럼 추측되더라고요. 방송용 카메라가 몇 대나 본인 주변에 있고 상황상 상철님이 반말을 들을 만큼 잘못한 일도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감정을 주체 못하고 나오는 하대성 발언들,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죠. 그래도 적응이 안 되는 건 아직도 남아있는 커플 가능성에 대한 희망 때문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영숙님이 지목한 상대는 영호님이었죠.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에서 영호님도 영숙님이었죠. 그때 순자님도 영호님을 선택하면서 이제 순자님과 영호님을 사이에 두고 뭔가 치열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했었죠. 영호님이 본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나는 됐다. 그냥 됐다. 나는 이제 온리 영호라고. 그리고 또 순자님 들으라고 일부러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도 나는 이제 영호님이다 라고 공표를 했었죠. 그리고 또 난 순자님한테 나이 빼고는 뭐든지 다 이길 자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원래대로라면 사전 인터뷰 때도 그렇고 자기소개 때도 그렇고 영숙님이 자존감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열등의식이 제일 심한 분처럼 느껴져야 하질 않나요? 스스로 살아온 삶의 처절함,
외로움, 힘듦, 죽을 힘을 다해 버텨온 지난날. 하지만 처음 여자 첫인상 선택 후 영수님 차를 타고 오면서 같이 영수님을 선택했었던 순자님을 향해 견제성 멘트를 날리며 순자님을 당혹스럽게 했었죠. 그 후 영수님에게서 이제 영호님으로 갈아타면서 또 순자님과 영호님을 두고 겹치게 되자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순자님을 향해 선전포고해버리죠. 이 모습이 누군가와 많이 닮지 않았나요? 옥순님이죠. 영자가 나의 상대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경쟁하는 상대를 두고 조곤조곤 꾹꾹 눌러주잖아요.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광수님을 향한 쌈공격들, 광수님이 준비한 수박도 나 때문에 준비한 거라고 은근 영자님을 향해 디스 날리는 모습들. 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경쟁자들, 특히 만만한 상대들은 그냥 못 일어나게 다시는 내 나와바리에서 얼씬 못하도록 확실히 밟아준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옷광고 모델이다, 나 이 정도 외모야, 그리고 자뻑에 취한 20대 시절 사진으로 도취한 이 사람들, 다른 듯하면서도 어째 서로가 닮아있는 듯하지 않나요? 대화의 톤과 억양만 다를 뿐이지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목표는 똑같지 않나요? 우쭐대는 듯한 말과 행동부터 상대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이 사람들, 모두들 공허하고 알맹이 없는 스스로 지친 자의식을 뭔가 상대로부터 또는 상대방의 칭찬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싶고 그 아픔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 어쨌든 애초에 순자님은 영숙님한테 그런 존재로 인식된 거죠. 그냥 알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영숙님이 왜 영호님과 이후부터 아무런 진전이 없었나에 대해 한번 보면요. 영수님 차 타기 전 저만 치해서 나를 보며 웃고 걸어오던 영호님, 스마일도 부드럽고 인상도 선해 보이고 외모적으로 봐도 아기아기해 보이잖아요. 아, 얼씨구나. 그래,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바라는 남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쉬워 보이는 영호님이 영수님 차를 타고 오면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첫인상 선택한 영수님은 차에서 말도 없지, 남자가 덩치만큼이나 입도 무거워, 그리고 말하는 게 만만해 보이지가 않아. 뭔가 속을 알 수 없는 남자란 말이지. 그래, 이 남자는 안 되겠어, 영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에 도착하자마자 영수님은 영숙님 마음에서 탈락인 거죠. 그래도 아직까진 쉬워 보이는 아기 같은 남자 용호님이 있으니 큰 걱정 없죠. 그리고 찾아온 첫날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에서 용호님이 영숙님을 선택하면서 영숙님 마음속에서 이제 날개를 단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바로 순자님을 향해 선포도 하고 다 있는데 그 다음날 상철님에게로 마음이 바뀌죠. 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보면요. 아무리 그 다음날 슈트 차려입은 상철님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전날까지 사람들 앞에서 영호님을 향해 했던 말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게 이상하단 말이죠. 제가 볼 땐 그런 겁니다. 영호님이 말하는 모습이나 대하는 태도들이 속이 알차게 꽉 찬 사람이라는 거죠. 본인이 비집고 들어갈 빈틈이 없다라는 걸 영숙님도 한눈에 파악하지 않았나 하거든요. 지금 이 사단이 난 상황에서도 영자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어쩌면 중립적으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호님이죠. 그리고 첫날 저녁 순자님, 현숙님을 비롯해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보면 사람이 허술하지가 않잖아요. 본인 의견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또 그 이유와 논리를 말하는데 명확하고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 옆에 있는 영숙님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내가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어쩌어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 영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룻밤 사이 영호님에게서도 런 해버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첫인상 때 날 선택해준 상철님을 마주하게 되니 옷도 그렇고 뭔가 이 사람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막 달라 보이는 겁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어리숙하면서도 좀 독특하게 보였던 사람이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어쩌면 숨겨진 매력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내가 한번 딱 나서서 어떻게 요리조리 하기에 나름 여러 조건들 다 괜찮아 보였던 거지. 그래서 급 상철님에게로 가지 않았을까요? 영숙님은 본인에게 맞는 그런 상대를 귀신같이 냄새를 맡는 거죠. 나와 비슷하고 나랑 하는 행동도 비슷한 옥수님도 어쩌면 긴 시간 지나지 않아 서로는 서로를 알아봤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나를 가장 잘 아는 나와 같은 동족이니까요. 나라는 사람의 본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보이게 되는 거니, 그러니 빨리 도려내는 수밖에요.